정책 이슈 하나. 코로나19 추적 앱 포털 실패로 비판 직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선진국들이 3, 4월에 코로나19 추적 앱을 도입한 반면 일본은 6월 19일에서야 첫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앱에 입력된 데이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잦은 오류가 발생해 많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허시스도 9월에서야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마저도 일본 전역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들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추적앱, 감염자 데이터베이스 모두 사용률이 저조하고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이슈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지난 6월 5일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개인정보 규제 및 이용 촉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EU의 GDPR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웹 마케팅의 근간인 쿠키 이용 규제에 있으며 개인관리 확대, 데이터 활용 효율화, 집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정책 이슈 셋. 일본 정부 데이터 산업 인력 육성 정책 추진. 일본의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이 참여하여 데이터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총무성에서는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데이터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슈에서는 무료로 데이터 과학 온라인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쿠오카에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공립초등학교에 프로그래밍 교재 메시를 도입했습니다. 정책 이슈 넷.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개정국가특구 전략법 공표. 올해 5월 27일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국가특구 전략법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슈퍼시티 구상의 실현을 위한 제도의 정비로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AI 데이터 활용 시대의 도시계획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활 전반을 스마트화하는 미래 도시인 슈퍼시티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수집, 정리,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연계 기반 도시 OS가 필요합니다. 개정국가특구 전략법은 이를 법제화해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유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법을 기반으로 일본 내각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정비 로드맵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이슈 5. 경제산업성 총무성 디지털 변혁 기업 지침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가이드북 버전 1.0을 공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경영자가 해결해야 할 3가지 요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중요사항 등이 담겨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대립 개념으로 파악해 보호 및 활용을 양립시키는 방향을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본은 DX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치를 수립했으며 2022년까지 디지털청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하나. 일본 ICT 기업 코로나19 대응 지원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후는 데이터 제공 등으로 정부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통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지츠와 도쿄 시나가와 병원은 흉부CT 사진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I 개발에 나섰으며 NTT 데이터 서비스는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이미지 아카이브 솔루션에 코로나 이미지 진단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2. 일본 기업 데이터 유출 피해 속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의존이 높아지면서 각종 사이버 범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전기는 올해 초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에 대한 세부 정보와 약 8,000명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부문의 데이터 유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약 200명의 사용자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7월 21일 약 250만 건의 고객 정보 등을 기록한 자기 테이프 6개를 분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최대의 통신업체 NTT 도코모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 도코모 계좌에서 예금이 부정인출되는 사건으로 2,850만엔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셋.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사례 확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과 제품들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의 현장 배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정보 시스템 구축업체인 인포콤은 직원의 건강과 스트레스 검사 결과를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기업용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회사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이토추는 안면인식 기능과 표면 온도 측정 기능을 갖춘 AI 기반의 체온 감지 장치를 출시했습니다. 의료업체 마이신도 가상 임상 시험 시스템인 미로하를 개발하였으며 이번 시스템을 활용할 시 의료기관 측의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비즈니스 이슈 넷. AI 관련 연구 특허 신규 서비스 발표. 일본에서 AI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자료와 특허, 신규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과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이미지 처리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경대학교와 소프트뱅크는
AI 전문 연구소 비욘드 AI 연구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일본의 AI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AI에 사용되는 기반 기술 연구와 사업화 및 실제 구현을 위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인재 육성에도 나섰습니다. 후지츠는 세계 최초로 학습용 데이터 없이 고차원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AI 기술 빅트윈을 개발했으며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가쿠는 초당 계산 횟수 415.53 페타플롭스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5. 자연재해 위험국 일본 데이터 기반 방제 시도.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이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일본 최초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확률을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쓰나미 예측 모델 쓰나미 위험 스테이션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 AI를 활용해 지진의 진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가 적은 진도 7급 이상의 지진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전국 약 1700개소에 달하는 지진계들이 20년 동안 축적한 관측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켰다고 밝히며 이를 발전시켜 피해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